구글 옵티마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글 검색창에서 영어로 구글 옵티마이즈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구글 옵티마이즈 .google.com이라는 링크가 뜰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클릭하면 구글 옵티마이즈 실험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계정을 일단 생성을 하셔야겠죠. 계정을 생성해야 되는데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계정 만들기를 눌러서 계정 이름을 입력해 주시는데 보통 이 계정 이름에는 보통 회사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회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건 다 체크를 해주시고 어, 이 약관은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위쪽으로 가서 대한민국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런 약관을 동의를 해주시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약관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준 다음에 이 컨테이너 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GA에서 그 속성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GA 속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웹사이트 브랜드 내지 도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의 어, 도메인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도메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적어줄 때는 앞에 https 부분 지우시고 뒤에 이렇게 슬래시 부분도 지우셔서 기본 도메인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하면은 컨테이너가 새로 생성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쇼핑몰을 한 3, 4개 정도 운영한다고 하시면 그 쇼핑몰이 3, 4개라는 얘기는 컨테이너도 그 개수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정을 여러 개 생성하지 마시고 계정은 하나고 그 여러분이 운영하는 서비스 개수에 맞춰서 컨테이너를 생성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뭐 실험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컨테이너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GTM, 이렇게 ID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시고 복사를 한 상태에서 구글 태그 관리자로 가세요. 태그 관리자로 가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구글 태그 관리자로 구글 애널티क्스 데이터 추적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때 저희가 기본 태그를 설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기본 페이지 뷰 태그. 네, 그죠? 이게 돼 있으셔야 돼요. 네.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챕터 2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태그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구글 옵티마이즈 그 아이디를 담기 위한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는 구글 옵티마이즈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구글 옵티마이즈라는 태그 유형이 있죠. 이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컨테이너 아이디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GA 프로퍼티 아이디 변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속성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지정하지 마시고 저장 눌러 주시면 돼요. 트리거 지정하지 마시고 저장 눌러 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예전에 만들어놨던 GA 기본 페이지 뷰 태그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설정이 되었을 텐데 예, 고급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이 부분 고급 설정. 고급 설정이라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태그 시퀀싱이라고 있을 겁니다. 태그 시퀀싱을 누르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어, 이 태그가 실행되기 전에 특정 태그를 먼저 실행시키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 페이지 뷰 태그가 실행되기 전에 옵티마이즈 태그를 먼저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태그 시퀀싱이라는 기능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아까 만드셨던 옵티마이즈 태그를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글 옵티마이즈 태그는 항상 그 구글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보다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실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페이지 뷰가 실행되기 전에 옵티마이즈 태그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블로그로 가셔서 여러분 블로그로 가셔가지고 이 내가 생성한 태그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옵티마이즈 태그가 지금 실행이 됐고 GA 그 페이지뷰 태그도 실행이 됐죠. 그래서 보니까 한 번씩 다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네, 실행이 됐고 지금 페이지 상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성한 이 컨테이너 업데이트된 부분을 제출을 눌러서 구글 옵티마이즈 태그 설치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는 제가 날짜를 적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적어요. 날짜랑 버전. 게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옵티마이즈에 대한 설치는 끝난 거예요. 쉽죠?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글 태그 관리자를 통해서 옵티마이즈 태그를 설치를 한 거고요. 미리 보기 모드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태그 관리자를 활용해서 구글 옵티마이즈 태그를 설치를 한 것이고요. 이제 다시 구글 옵티마이즈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는 된 거고 지금 내려보시면 구글 애널리틱스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성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속성을 연결을 해줄게요. 이거를 속성을 선택하면은 보기도 선택을 해주시고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을 누르면 사이트에 최저가 스니펫을 추가시키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가져오기를 눌러보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웹사이트에 이 코드를 심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태그 관리자로 이미 심어 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실험을 시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테스트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블로그의 제목을 한번 바꿔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로그 제목 변경이라는 이름 제목으로 만들어 주고요. 페이지 실험을 진행할 페이지의 URL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 도메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험 진행할 페이지 URL을 넣고요. 그 다음에 A/B 테스트, 다변수 테스트, 리디렉션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저희는 A/B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맞춤 설정이라는 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특정 사용자 환경에서 접속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그 페이지, 내가 설정한 페이지만 보여주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쇼핑몰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 키워드가 노출된 기획전이라든지 상품 페이지를 바로 랜딩시키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 거라서 지금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만들기 눌러볼게요. 만들기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실험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렇게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원본이 있는 거고 지금 대안 추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이죠. A안, B안 중에 B안을 추가할 것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밑에 좀 내려보시면 여기 목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저희가 연결한 GA 보기에 설정되어 있는 목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사용자 설정 만들기라 가지고 이 이벤트라든지 페이지 뷰를 조건으로 생성해서 목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테스트에서는 어떤 목표 달성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성한 목표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거래수를 목표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목표 같은 경우는 총 3개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3개까지만 설정하실 수가 있고, 아마 유료 버전에서는 좀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트래픽 할당이라고는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100% 전부 다 이 A/B 테스트에 유입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테스트 유입이 되게 할 것인가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중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00%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좀 올려보시면 대안을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대안 추가를 눌러서 블로그 제목 변경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안 페이지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거를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요소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하나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눌렀는데 이렇게 화면이 안 뜨시는 경우에는 이런 화면이 안 뜨시는 경우에는 이 구글 옵티마이즈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웹스토어, 크롬 웹스토어로 가셔가지고 구글 옵티마이즈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치되지 않았으면 설치하라고 이렇게 팝업이 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영역이 마우스로 갖다 댈 때마다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뭐예요? 제목을 수정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요소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텍스트를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변경하는 대안 페이지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제가 이 영역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죠. 네. 그래서 지금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영역이 잡히고 있는 거고, 뭐 색상도 변경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누른 다음에
크기라든지, 크기는 이게 최대인가 봐요. 아니구나. 크기를 변경하고 색상도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색상도 변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완료를 누르기 전에 지금 완료 밑에 있는 이 아이콘 보시면 상호작용 모드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Shift Enter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영역이 안 잡힌 상태로 이 페이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종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영역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변경하신 다음에 이 상호작용 모드를 클릭하셔가지고 웹사이트 상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변경을 했을 때 이 기기별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 7으로 지금 바꾸니까 티스토리는 지금 이게 모바일 링크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예 화면이 다르죠. 티스토리는. 예. 그래서 요지는 달라진 환경에서도 내가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티스토리는 모바일 버전이 아예 그냥 다른 레이아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이후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 타겟을 설정할 것인지를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페이지 타겟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URL이 일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URL 일치가 아니라 호스트로 바꿀게요. 호스트로 바꿔가지고 도메인이 이거랑 동일하면은 무조건 실험이 진행되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가 같음으로 해놨고 이거를 규칙 확인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전체 URL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이름이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HTTP를 안 넣었구나. 호스트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넣어줬을 경우에는 확인 눌렀을 때 불일치라고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저는 도메인이 이거일 경우에는 전부 다 실험이 진행되도록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가중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랑 그 대안에 트래픽이 배분되는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가.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한쪽에 100으로 한다면 랜딩 됐을 때 무조건 이렇게 변경된 제목으로 보이게 되겠죠. 근데 저는 50대 50으로 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서 이 내가 설정한 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웹이랑 모바일 그리고 미리 보기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이게 실제로 내가 변경한 내용이 제대로 화면상에서 보이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지금 변경됐고요. 지금 원래 이게 이쪽에 위에 위치했었는데 이렇게 컨텐츠의 위치도 변경이 됐죠. 보시면 이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미리 보기 링크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에서 내가 이 A/B 테스트 하기 전에 미리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링크를 그분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저는 실험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을 눌러서 시작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되고 있고, 제가 이 제가 그 다른 브라우저 아이디로 해서 이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블로그에 접속을 했을 때 블로그 제목이 원본으로 나오는지 바뀐 걸로 나오는지 봐야겠죠? 네, 보시면은 지금 바뀐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죠? 네, 도메인이 지금 이거랑 일치하는 조건일 때는 무조건 다 실험이 진행되도록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옵티마이즈 갔더니 지금 제목이 변경된 부분 대안 페이지로 접속한 사람이 한 명이다 라고 나오죠. 제가 또 다른 아이디로 해서 다른 브라우저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에. 왜냐하면 브라우저 쿠키를 G에서는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제가 계속 브라우저를 바꿔가면서 접속하고 있지만 G에는 이거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또 다른 아이디로 다른 브라우저 아이디로 접속을 했더니 이렇게 또 변경된 페이지로 보이고요. 실제로 옵티마이즈 진행 중인 화면을 봤더니 2명으로 뜨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계속 변경된 시안으로만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한번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요. 그러니까 계속 변경된 페이지만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여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탭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쿠키라고 있을 거예요. 쿠키. 그래서 이 부분을 구글 애널리틱스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밸류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다 이 쿠키에 대한 아이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GAEXP라는 부분이 지금 실험된 옵티마이즈에 대한 그 스크립트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클리어를 한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해볼게요. 쿠키가 그럼 삭제된 거겠죠? 네.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본으로 보여지죠? 그죠? 원본으로 보여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삭제하고 다시 리로드를 해볼게요. 원본이고 삭제하고 리로드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를 여셔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랑 대안이 제대로 이렇게 랜덤하게 보여지게 되는지. 예, 아셨죠? 왜냐면 뭐 기기를 여러 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브라우저는 계속 동일한 화면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쿠키를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서 값이 제대로 보이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중단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실험에 대한 결과는 이쪽에 보고 탭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어서 데이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데이터가 없고 트래픽이 적은 경우에도 여기에 데이터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블로그에서 진행을 했지만 일반적인 쇼핑몰 내지 그냥 웹사이트만 보면은 뭐 적어도 하루에 뭐 50 세션 이상은 나오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으면은 뭐 하루에 뭐
1만 세션 이상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음, 제가 좀 권장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한 2주 정도, 일주일 이상,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테스트 사이즈는 약간 2만 세션 정도, 물론 그 트래픽이 적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된다 싶을 때는 2만 세션 정도의 테스트를 모듈로 쌓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안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섣불리 그 실험을 종료하시게 되면은 테스트 모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B 테스트 옵티마이즈에서도 A/B 테스트에 대한 실험을 만들고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어, 이 브라우저 상에서 어떻게 그 쿠키를 삭제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옵티마이즈 테스트 중에서 리디렉션 테스트랑 타겟팅을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그러니까 UTM 소스 아시죠? UTM 소스 아시죠? UTM 값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타겟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